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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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저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BMW의 740i M 스포츠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의 740i라고 했습니다. 7시리즈, BMW에 있어서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함급, 즉 대형 세단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형 세단 중에서 국산차, 수입차를 따지고 봤을 때에는 BMW의 7시리즈를 비롯해서 아우디의 A8 그리고 벤츠의 S클래스와 더불어 제네시스의 G90 이렇게 네 가지의 라인업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BMW 7시리즈가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벤츠의 S클래스가 이제 할인이 모두 다 사라지고 굉장히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성비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옵션 등 이런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 BMW의 7시리즈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는지 바로 한번 리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전면부, 우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스와로브스키와 합작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는 라이트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야간 시에 봤었을 때에도 굉장히 멋있게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릴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S클래스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요. 하지만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간시에도 불빛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7시리즈가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라이트만 있었지만 이번 세대부터는 이렇게 두 줄의 라이트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처음에 봤었을 때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봐서 그런지, 이제는 꾸준하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 익숙해져서 확실히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DP라는 모델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M 스포츠 패키지 단일 트림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의 쓰임이 거의 없습니다. BM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에는 크롬보다는 블랙 카이 글로시를 훨씬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곳곳에 블랙 카이 글로시를 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넷 형태도 조금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BMW 로고 위쪽까지만 본넷이 딱 떨어져 있고, 이 로고를 기준으로 양 사이드에 돔 형태의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이 있는데 확실히 M 스포츠 패키지라는 퍼포먼스를 충분히 담당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방 카메라 당연히 있습니다. 서라운드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렌즈 위쪽으로 보면은 약간의 홈이 있죠. 요 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서 워셔액이 나올 수 있도록 조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길이라든지 아니면은 렌즈에 이물질이 꼈었을 때 전방의 시야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시죠.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형태의 세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390mm, 그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215mm를 담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딱 봤었을 때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 또한 굉장히 넓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7502,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1인치인데 가솔린의 내연기관 차량이 20인치라는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휀다 부분에는 당연히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M이라는 레터링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전면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롬이 조금은 더 많이 쓰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 글로시가 설정이 되어 있는 반면 윈도우 몰딩 자체는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반짝이는 스타일은 자칫 올드해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런지 약간의 광을 죽여놓은 스타일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바로 이 자동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때 자동문의 에러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삭제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도어 캐치를 자세히 보면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이 살짝 열리고요. 그리고 뒤로
네, 물러놓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차 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탑승하실 때 굉장히 럭셔리하고 품격 있게 탑승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 차 문 옆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도어가 해당 센서를 통해서 장애물을 감지하여서 장애물까지는 문이 안 열리고 딱 어느 정도 안전성 있게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문을 뭐 그냥 세게 닫아 주셔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도어 캐치 부분에 있었던 네,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이 스무스하게 닫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조수석, 즉 1열만 되는 게 아니고요, 1열과 2열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쪽으로는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글로시와 그 다음에 크롬 라인들이 적절하게 잘 믹스 매칭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센서 버튼들이 보이는데, 이 센서들이 아까 그 말씀드린 자동문에 대한 센서다라는 말을 끝으로 후면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40i 굉장히 멋있습니다. 후면 또한 굉장히 멋있는데 전면과 마찬가지로 후면의 램프 또한 상당히 얇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세히 봐서 저도 처음 봤는데 이쪽에 크롬이 들어간 것 마냥 굉장히 반짝이는 스타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를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야, 이 패턴 사실 뭐 안 넣어줘도 그만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드레스업 효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후면도 전면과 측면과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글로시와 이런 식으로 약간의 크롬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기가 뚫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모양새만 갖추었고, 실질적인 배기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뽑아 놓았으며 M 스포츠 패키지답게 디퓨저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넓습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 사이즈도 당연히 넓지만 안타까운 점은 폴딩은 따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7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대형 세단,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차들도 마찬가지로 대형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생각을 해서 그런지 따로 스키스로만 지원이 되고 폴딩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 형태로 모양새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짐을 수납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용이한 모습을 다뤄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은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 조그만한 배터리가 트렁크 하단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지 공간은 따로 제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양 사이드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수납 공간을 빼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도어 캐치 형식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타입의 도어를 갖고 있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홈이 그냥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만져보시게 되면은 약간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이 버튼이 이런 식으로 누르신 다음에 문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 컬러가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벤츠 같았었으면은 73만원의 추가금을 받았었겠지만 BMW는 추가금 일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선 좌측을 먼저 보실 텐데요. 도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랙션 바가 굉장히 멋있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는 두 가지고요. BMW가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은 차량 조수석 BMW가 옛날 같았었으면은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이드에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네, 도어 쪽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실내에 있어서 좀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점은 레버가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 때 쓰이는 그 레버가 사라졌고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테슬라의 모델들과 동일하게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의 740i M 스포츠 패키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 스포츠 패키지라는 부분에 걸맞게 핸들 또한 약간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갖췄고요. 그냥 원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D컷 핸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차량들 같았었으면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을 때 탑승을 하시고 나서 이 문을 잡아 당기는 방식으로 문을 닫았었겠지만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페달만 밟아도 문을 닫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에 손을 갖다 대지도 않고 브레이크를 밟으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문이 닫히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브레이크를 떼는 순간 문은 멈추기 때문에 문이 닫힐 때까지 브레이크를 쭉 밟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계기판과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도어 및 창문을 여신 다음에 자동 도어를 들어가시면은 전체 도어를 닫거나 열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도어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도어 닫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문이 열리기는 하지만 제가 측면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만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센서가 인식을 하여서 딱 장애물에 닿지 않을 정도까지만 문이 열린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BMW 5 시리즈에서도 보였었던 이번 인터랙션 바가 상당히 잘 멋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급 문제로 인해서 인터랙션 바가 삭제가 되었었지만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함급, 즉 가장 위에 있는 럭셔리 세단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고 잘 들어갔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5 시리즈도 그렇고 이 비상 깜빡이가 버튼이 아니라 터치식입니다. 말 그대로 비상 깜빡이는 정말 비상시에 눌러야 되는데 제가 잠깐 5 시리즈를 타봤었을 때 느꼈지만 이 비상 깜빡이의 터치 방식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비상 깜빡이를 눌렀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 바도 함께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처음에만 깜빡거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빨간 불빛이 점등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상 깜빡이가 이런 식으로 잘 안 눌릴 때도 있기 때문에 버튼식으로 빨리 더 바뀌어졌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바우스 앤 윌킨슨 스타일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죽도 S클래스보다 7 시리즈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S클래스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데, 물론 나파 가죽도 굉장히 좋은 소재는 확실하지만 7 시리즈의 경우에는 나파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BM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후면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인데요. 실질적으로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후속 모니터가 있어야 될 자리에 후속 모니터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패드 또한 없습니다. 그럼 이거 7 시리즈 엄청난 문제 아닌가 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도어 부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패드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도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확실히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시어터 스크린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시어터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1인치의 사이즈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시어터 스크린을 펼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내려오고 썬블라인드도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빛이 밝게 빛나는 날이면은 모니터가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약간 영화관 마냥 어둡게 바뀌어주고 있는데요. 최대 8K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BMW의 기술력을 인정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도 당연히 공조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이 안 보이네요. 그럼 이거 설마 투존인가요? 네, 그럴 리가요. 차량 가격이 1억 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존? 말도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공조기 시스템 같은 부분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4존 에어컨 들어간다라고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확실히 휠베이스가 3215mm를 자랑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지 레그룸 그리고 헤드룸 전혀 좁질 않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신 남성분들도 당연히 타기에는 부담이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어터 스크린 모니터가 다시 한 번 더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7 시리즈의 어필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으면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BMW의 740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7 시리즈 비쌉니다. 하지만 7 시리즈만 비싼 게 아니고 S클래스도 비싸고 G90도 비싸고 A8도 비싼데 그 4가지 모델 중에서 할인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따지고 봤었을 때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비록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할인 굉장히 좋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대, 즉 1억 중반대의 금액으로도 충분히 인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차량 구매에 있어서 견적이 어떻게 나올까, 혹은 빠른 출고가 가능할까 등등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